네, 요즘 정치권에서는 유난히 논란이 될 발언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급기야 시국미사에서 나온 연평도 포격 관련 발언은 전국을 더욱 냉각시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미경 전 새누리당 의원, 전해숙 전 민주당 의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그 연평도 포격 관련 발언 질문을 드리기 전에 앞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 중에 이제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새누리당 그 황우여 대표를 만나서 전국 정상화를 공식 제안할 것이다. 이 내용에는 아무래도 특위나 특검의 그 여야 간 협의체를 제안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글쎄, 뭐, 지금 충격적인 발언들도 네. 다 이게 이제 정치권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네. 그 민심에 도도한 물결이라는데 그것을 정치권이 뚫어줘야 되는데 그게 네. 막히니까 이게 막 넘쳐 나오니까 홍수가 터지고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정치권이 좀 더 여유 있게, 국민들이 의혹으로 생각하는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 외압이 없도록 꼭 만들어서 네. 철저한 수사를 하면 이런 문제가 저는 발생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새누리당의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 시국선언 이렇게 막 나오는 게 사실 민주당한테는 과히 좋은 일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이 특위 특검이 이제 타이밍 놓칠까봐 사실은 대표로서는 이제 치고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새누리당에서 그걸 뭐 쉽게 받아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뭐 새누리당의 반응도 나올 것으로 보이니까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사진 한 장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사진 보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경찰이 폭발물 탐지견을 데리고 성당 주변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죠. 명동 성당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신고가 접수되면서 수색이 있었는데요. 허위 신고였는데 자, 이 남성 정예구현 사재단이 지난 20일 시국선언에 한 그 발언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자, 먼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한 말씀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정 의원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 아무리 정치적 신념이 다르고 마음에 들지 않고 뭐 화가 나고 이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네. 폭력하고 겹쳐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폭력을 절대 행사하는 거는 안 되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땐 굉장히 이번에 엄하게 그걸 처벌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국민 행복은 함께 사는 거에 있는데 져주는 것이 이기는 건데요. 네. 극한 투쟁은 또 극한 대립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네. 저는 좀 극한 투쟁도 좀 삼가하고 극한 대립도 삼가해야 된다. 그래야 좋은 사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논란이 된 시국선언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자기 땅이라고 와가지고 독도에서 훈련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대통령이? 쏴버려야지. 안 쏘면 대통령 그 문제 있어요. 예. 네. 그러면 NLL 문재인의 땅에서 한미 군사운동을 계속하면은 북한에서 어떻게 해봤어요? 쏴야지. 그것이 연평도 포격 사건이에요. 네. 자, 이 발언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먼저 정 의원님의 의견 먼저 들어볼까요? 저 신부님이 그 NLL이 형성된 그 과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아신다면 저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우리가 휴전협정 때 해상은 우리 해병대가 황해도 일대 해상은 다 우리가 점령하고 있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사실 우리한테 양보하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NLL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양보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당시 그 김일성이 우리 남쪽에서 받아주지 않을까봐 굉장히 전전긍긍하고 마음을 졸였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네. 그런데 그 NLL 부분을 갖다가 해상에 바다의 휴전선인데 그걸 넘어온다는 건 사실 공격이고 전쟁한다 하겠다는 의미거든요. 네. 정말 우리 쪽에서 받아줄 수가 없는 건데 아마 저 신부님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전해숙 의원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저도 저 내용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네. 저 발언이 나왔을까? 정말 박근혜 대통령 운이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막 들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외압으로 지금 이 특별검사를 지금 수사를 제대로 못하니까 특별검사를 불러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네. 왜 갑자기 연평도 발언이 나와서 지금 이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공안 정국으로 몰고 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거든요. 네. 민주당도 쓸데없이 NLL 발언했다가 그게 완전히 본질이 호도돼 가지고
지금 특검이 허지부지하게 논점을 흐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이상해서 이제 저 부분을 제가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저 신부님들이 정의구현 사재단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 연평도 포고는 북한이 잘못한 거라고 예전에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네,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검찰 수사가 외압으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되고, 박근혜 대통령은 철저히 수사하겠다 했는데, 수사가 안 되고 외압의 흔적이 드러나니까, 네. 그 부분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물론 이 사재단의 발언 중에는 연평도 내용 외에 다른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재단의 말이 나오면서 새누리당에서는 민주당과 약간 사재단의 연관성을 지어서 생각하는 그런 지금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전병헌 원내대표가 이제 불을 질렀죠. 네.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사재단의 그 목소리에 새누리당은 귀를 기울여야 된다. 청와대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새누리당 쪽에서는 그걸 다 이용해야 되잖아요. 민주당하고 계속 연관성을 지어야지 네. 새누리당 쪽으로는 훨씬 유리하니까 네. 그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전혜숙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그 부분의 반응은 사재단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거는 이제 특검을 해야 되는 상황을 정부가 방치하고 또 정치권이 이뤄내지 못한 데 대해서 낸 물꼬를 튼 거라고 아마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네. 조금은 상세하게 얘기를 했는데 말이라는 게 거두절미하고 한 가지 이야기만 하면 네.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요게 지금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진행자죠. 김용민 씨가 이 논란에 지금 기름을 부었습니다. 지금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 트위터 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인데요. 김용민 씨,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을 두둔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대통령 부녀가 모두 불법으로 집권했다면서 비난글을 올린 겁니다. 자, 이번 트위터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먼저 정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김용민 씨는 지난번 그 총선 때요. 그 한간에서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새누리당을 도와주고 있다. 네. 1등 공신이다. 새누리당 총선 승리의 1등 공신이다. 네.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계속 지금 저분이 지금 저런 식으로 발언을 하고 있는 건 계속 새누리당을 도와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지도부는 지금 다른 일을 할 게 아니고 일단 첫 번째로 김용민 씨를 찾아가서 제발 입 좀 다물어 달라 이렇게 네. 사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네. 민주당을 살리는 길이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전임은 어떠세요? 지금 민주당이 난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엄청 난감하죠. 네. 지금 민주당은 계속 이슈 선점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지금 국정원 댓글 사건이 120만 건 나와서 이제 특검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또 일반 일선 검사들이 반발하고 이런 게 특검 분위기가 막 일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사대단에서 연평도 발언 이렇게 해가지고 뉴스 다 덮어버리죠. 네. 또 지금 김용민 씨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 우리가 예전에도 봤지만 이정희 씨가 박근혜 대통령 공격한 것이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한테 도움이 됐죠. 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때로는 양보하고 배려하고 져주는 것이 이기는 건데 이게 지금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민주당은 그냥 죽을 쓰는 거예요 지금. 네. 제가 봤을 때. 네. 자, 이번뿐만이 아니라 사실 지난주에는 월북 논란도 있었는데요. 관련 화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월북을 하는데 저희가 어려운데 도가 심하시잖아요 지금. 네, 저 박대출 의원이 민주당 진성준 의원에게 종북하지 말고 월북하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자, 2시간 만에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미 뱉어낸 말이기 때문에 논란이 여전합니다. 먼저 전혜숙 의원님께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우리나라가 분단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만 잘못하면 공안 정국으로 용공분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예전부터 그런 정보 정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게 국회까지 온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동료 국회의원이 예를 들어서 정부가 잘못한 것을 질책하는 것조차 종북으로 몰아서 종북하지 말고 월북하라 이런 발언들은 굉장히 위험하고 좀 너무 우리가 상대를 비행기가 이렇게 날개를 날 때는 좌가 있고 우가 있잖아요. 네. 이 좌와 우의 균형이 있고 보수와 진보의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서로 이해하면서
균형 있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내 진리가 아니면 너는 적이고 원수고 죽어야 될 대상이 되고 이런 거는 우리가 너무 경제는 선진국인데 이 정치는 너무 후진적인 네. 형태를 하고 있다. 점점 반성하고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예, 그 국회의원들이 사적인 발언과 공적인 발언을 분간을 하지 않고 막 그냥 쏟아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것도 사실 마음속으로는 사적인 자리에서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데 본회의장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막 저렇게 하면 정말 너무 과도하고 또 예의도 지키지 못한 거고 네. 저렇게 하면은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저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 우리나라는 아예 비판 문화가 안 돼 있어요. 네. 자, 하루 뒤에 또 다른 지금 논란이 되는 발언이 나왔어요.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이 통합진보당 김재원 의원에게 김일성주의다라고 뭐 말을 한 부분이 있는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진보당에게 오늘 김일성주의자 김일성주의가 뭡니까? 민주당의 통합진보당 대변인이에요. 네. 그리고 정미경 의원님 이 발언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것도 이제 비슷한데 사실은 지난번에 이제 그 이석기 의원 사건에서 그 녹취록이요. 녹취록 안에 그 주체 사상을 암기시키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그게 많이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김재원 의원이 올라가니까 아마도 이제 김일성주의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네. 새누리당 의원님이. 근데 이제 저 부분도 아까 개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그 말씀하신 거로 보여지네요. 네. 전 의원님도 말씀해 주시죠. 예,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되기 전에는 계속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심지어는 이 정보 정치에 의해가지고 일본 바다에 수장될 뻔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이 평가력이라든가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를 좀 없애야 되고, 네. 좀 정상적인 비판, 서로 이런 문화를 우리가 좀 서로 육성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